근데 뭐 그게 누가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디자이너긴 한데 소스를 직접 그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도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가공해서 그러니까 소스를 조금씩 쓰긴 해요. 그 소스를. 근데 전체 레이아웃 툴을 가져와서 다 쓰진 않거든요. 그거를 말씀하신 레이아웃을 가져와서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호불호인데 리소스 그냥 100%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건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기본 틀만 가져오고 안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있고. 근데 템플릿 같지 않게. 그 클립아트나 이런 데 있는 디자인은 현업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볼 때 굉장히 허접해요. 다 사이트들이. 맞아. 네. 클립아트 이미지 투데이도 파나 요즘에? 하여튼 거기에 있는 템플릿들이 굉장히 허접해서 그걸 가져다가 쓰지 않고요. 그냥 거기에서 뭐 들어가 있는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약간 가공해서 쓰는 정도? 요 정도까지 쓰는데 그걸 템플릿을 가져와서 쓰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아마 가져와서 쓴다는 거는 정말 초보자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퀄리티는 맞지를 않아서 쓰질 않습니다. 그렇게는.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진짜 말 그대로 사무직이 되는 거지. 사무직보다 오퍼레이터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지. 근데 뭐 클립아트나 이런 데도 가입을 해야 되니까 가입하게 회사에서 되면 가입해 주는 거. 그렇죠. 그것도 거의 한 100만 원 돈 들어가는데 그걸 리소스 받는 거지. 거기에서 보통 디자이너들 쓰는 거는 그런 템플릿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소스들 있잖아요. 리소스들이라든지 뭐 일러스트 아이콘 같은 거 버튼 같은 거 가져와서 편집하는 거 요 정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가져다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따라 만들기 많이 해야죠. 사실 제일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서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끊긴 지 오래됐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PPT 아직도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점점 스케치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디자인을 갖다 일단 예를 들면은 디자인을 보여줄 때 여기서 여기 A, B, C로 넘어갈 때 그냥 한 장, 두 장, 세 장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스케치로는 클릭을 해서 얘가 인터랙트를 줘서 움직이는 모양까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쪽에. 그냥 이치를 코딩하지 않더라도. 네, 코딩하지 않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업이나 클라이언트들이 봤을 때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미 살아있는 사이트처럼 보여준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 안 해도 여기서 액션을 내가 마우스 몇 번으로 줄 수가 있어요. 누르면은 얘가 커진다든지 그냥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한 요만한 창에서 그냥 똑같이 핸드폰을 보고 가는 것처럼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PPT도 요즘에 기획자들이 이제 조금씩 쓰고 있는 PPT보다 요즘에 스케치도 기획자들이 쓰는 게 PPT는 한 장씩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케치는 그냥 한 페이지에 쫙 다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발자들도 요거를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와이어프레임을 러프하게도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직관적으로 그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작업이 돼서 문서를 만들 때는 PDF로 자동으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은 PPT도 많이 쓰긴 하지만 점점 이제 이쪽으로 남들과 차별화를 가지려고 기획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디자인만 잘하는 것보다 디자인 잘하는데 포토샵으로 잘하냐 스케치냐 잘하냐 그 차이겠죠. 도시락님. 스케치로 디자인을 잘해야죠. 그래야지 그쵸. 하이브리드 앱이나 네이티브나 똑같은 앱처럼 보여지죠. SB 보고 시안 어떻게 잡냐고. 그대로 구조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거지. 그거 만약에 이상하다 그러면요. 그 작업한 기획자를 찾아가세요. 그 PPT 가지고. 이거 얼굴에다가 던져 A4 용지판. 아니 인쇄 20페이지짜리 딱.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렇게 기획이야? 이게 이렇게 돼야지 맞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떤 의도로 작업을 했고 당신은 어떤 의도로 작업했어? 내가 급이 있으니까. 그치. 급이 있지. 내 사원 대리가 어떻게 그렇게 가서 해? 사원 대리가 이제 팀장님 죄송한데. 아니 이제 같은 디자인 팀장한테 얘기를 해야죠.
꼬바르는구나. 꼬바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서 넘어왔다. 그러면 팀장이 봤을 때 이게 이상한데? 그럼 가서 얘기를 해봐. 만약에 그래도 안 바뀌면 내가 가서 얘기를 할게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중요하죠. 퍼블리셔 역할을. 우선은 프론트 쪽이니까 우선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디자인 직 개발 직 다 있어야 되죠. 우선 디자이너가 줬는데 그 디자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얘가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면 전체 풀 페이징 되는 건지 가운데 정렬인 건지 그리고 인터랙션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인터랙션까지 그려주는 디자이너가 있고 아닌 디자이너도 있고 그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려줍니다. 날름 받아먹네 여기서. 근데 저것도 퍼블리셔가 이상하다 그러면 디자이너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난 내 멋대로 하는데. 뭐 이상한 거 뭐야? 이상한 이 버튼이 이 위치가 아닌 것 같다 일단. 그런 건 얘기하지. 얘기하고. 근데 난 1, 2픽셀 계속 틀어지면 난 내 맘대로 해. 그거는 그냥 반올림하다 반내림하다. 그거는 그냥 애교로 봐줘요? 애교로 봐줘야지. 그거는. 디자이너들도 너무 많은 페이지를 작업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너무 심한 애들도 많아가지고. 그럴 땐 불러서 조용히 쓰다듬어 주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개발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코딩을 할 때 이 코딩 부분이 개발적인 요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코딩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개발 쪽에서 데이터를 뿌려줄 때 반복문으로 뿌려줄 텐데 그 반복문 뿌려줄 때 잘 잘라서 붙일 수 있도록 코딩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되게 어중간하게 잘라도록 해줬는데 그 부분 잘랐는데 UI가 다 깨졌다. 그럼 코딩을 못한 거예요. 단적인 예로 뭐 게시판이다. 근데 게시판인데 TR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돌릴 건데 디자인이 이상해서 TR만 계속 붙이니까 디자인이 되게 엉성하게 나온다. 그러면 퍼블이 되게 못하는 거죠. 게시판 되게 쉬운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는 이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되게 안정감 있게 틀어지지 않고 코딩을 해줘야지 그게 가장 베스트죠.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HTML을 받으면 다 쪼개버려요. HTML 안 보이게. 그러니까 JSP든 PHP든 뭐 상관없이 인클루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통 부분은 공통 개발자 또 따로 있어. 공통 개발자. 요즘에도 인클루드 쓰나요? 당연히 다 쓰죠. 다 있어요. 10년 전부터 쓰던 건데 그거. 그거는 옛날 언어부터 다 있었지. 인클루드 그러니까. 개념은. 근데 지금 CSS에도 인클루드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 다 HTML 쪼개다 보니까 그 쪼개거나 합쳐질 때도 잘 쪼개서 가져갈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되고. 아무튼 이게 같이 협업을 많이 해보면 개발자가 말은 안 해줘요. 퍼블한테 이거 다시 해서 코딩해줘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욕하면서 자기네들 알아서 잘라서 가져가지. 대충 자른 다음에 깨진다고 얘기해주지 마. 직급에 따른 업무 분담. 업무 분담이 없지. 예를 경우 메인 서브, PL 레퍼런스. PL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다 시연 잡지. 근데 이게 사람마다 틀리고 분업하지 않잖아. 여유에 따라 틀리긴 한데 요즘은 저 같은 경우 제 예를 들면은 제가 시안 잡을 때 무슨 소스를 찾아달라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또 그 사람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노는 거는 못 보겠잖아요 사실은. 그치. 나는 뼈빠지게 일하는데 이네들은 할 거 없긴 하지만 아니 할 거 없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니네들도 시안 하나씩 잡아보라고 저는 시켜요 같이. 대신에 경쟁이 안 넣잖아요. 경쟁 시안이 안 넣잖아. 아니 그러니까 무슨 경쟁 시안을 들어봐요. 예를 들어 시안을 하면 클라이언트 보여줄 텐데 사원 것도 같이 보여줘요? 봐서 괜찮으면 보여줘요. 일찬 컨펌 라인이네 사원한테. 만약에 안 되면 야 니 거 못 보여주겠다 창피하다. 이거 그냥 본인 거만 가져가는 거야? 아니 그냥 다 가져가서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괜찮으면은 그냥 얘 사원 뭐 허락 없이 그냥 같이 가서 보여주고. 제가 했습니다. 아니죠. 날강도. 우리 팀에서 했잖아. 우리 팀에서 막내가 한 게 아니라.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실장이고 팀장이긴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과장이나 대리나 이런 사람들이 디자인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충분히 그 인정해요. 제가 꼭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한 거면은 받아서
그냥 진행해요. 저는 그냥. 그쵸, 그게 낫죠. 예. 왜냐면은 땡큐지 어떻게 보면. 아니 왜냐면은 그 사람이 저 신뢰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업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빨리 시한이 통과되는 게 서로한테 편해요. 맞아. 되게. 예? 그게 팀에 얼마나 이득을 갖다 주는데 스트레스도 안 받고.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거 괜찮다 누가 뽑히고 막 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빨리 뽑힌 게 나아. 예. 그래서 시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너무도 많으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제가 1차로 커트를 하죠. 커트를 해서 결정장애 있으면 또 그런 건 없으니까 두세 개 정도, 세 개 정도 음. 해서 보여주고 A 누가 한 게 아니라 A, B, C, D 해갖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치, 블라인드 예. 테스트처럼. 예, 보여줘서 수정할 거 있으면은 이 세 개를 합쳐갖고 하나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굳이 시간 잡을 때 딱딱 나눠지는 것 같진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그치. 예. PHP가 사실 요즘에 거의 안 쓰고 쓰면 킹콩보드나 그누보드 막 이런 게 PHP 기반이거든요. 그런 걸 커스터마이징 할 때는 그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도 그 그누보드 쓰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입이라서 아직.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그누보드 본인이 쓰면서 코딩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PHP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PHP면 껍데기인 거고 안에는 구조가 이미 개발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CSS나 HTML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뭐 그 확장자만 다르고 문법만 다를 뿐이지 조금만 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구조라서. 네, 기범님, 프론트엔드랑 퍼블리셔랑 일하는 게 확실히 많이 다르죠. 우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나 그거 봤어. 막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라는 얘기를 쓰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치. 이상한 얘기를 만드셨더라고. 누군지 아니. 모르겠는데. 아니 말이 너무 많아. 사실 퍼블리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퍼블리셔는 그냥 편집 쪽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만들었나? 정창렬 씨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는데 사실 그 얘기도 사실 아니고 뭐 외국에서는 디자이너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요. 퍼블리싱까지 다 한다고요? 예, 디자이너가 퍼블리시까지 하거나 아니 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퍼블리시까지 하던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개발팀에서 개발자가 API나 DB 같은 코드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UI에 뿌려주는 역할까지 하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예요. 퍼블리셔는 뭐냐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프론트단 그냥 UI 구현. 고급 퍼블리셔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없어요. 고급 개발자. 전혀 그런 말 없어요. 프론트엔드 뭐 원래 이런 그게 용어야 정식 명칭이에요. 프론트엔드가. 아 그럼 퍼블리셔라는 말이 없는 거야? 퍼블리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 외국 그 취업 사이트 보면 자쿠리아 같은 외국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 보면 전부 다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라고 해요. 그 개발자라고 붙는 이유가 그 API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화면에 출력해준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게 되는 거고 우리 디자이너가 해외에서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디자이너가 하는 거는 코딩까지도 하고 걸프까지도 하고 사스까지도 한다. 하지만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퍼블리셔가 하죠. 디자인이 진짜 PSD까지만 딱 하지. 우리나라에서는. 네, 하루님 그 개발 순서 디자인 퍼블 프론트엔드 개발이랑 개발자랑 같이 묶어두시면 돼요. 가끔씩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퍼블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프론트엔드 개발을 공부 중이라서 우선은 퍼블리셔가 들어야 할 전공 같은 건 없고요. 퍼블리셔는 시각 디자인과랑 컴퓨터 공학과 두 개 다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쪽을 교양을 듣던 간에 컴공이 퍼블리셔에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 C나 C++ 같은 걸 배우게 되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이해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넘어가는 데도 되게 더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디자인 감각은 본인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감각이나 인터랙션 감각 같은 것도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UI 쪽이라서 그 시멘틱 마크업에 대한 것은 제 모든 영상에 다 들어있습니다. HTML5 활용하면서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범님 C 뽑는 경우 있습니다. 신생기업 아니면 키울 생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 사수가 있고 키울 생각으로 아이구요. 아이구 지원 종료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나 유튜브나 구글이나
i9를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옛날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6 버전이 그랬거든요. 아이고. i6 XP가 쓴지 오래됐는데 i6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요즘도 저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요? 9야? 아니 저기 익스플로러 버전 차이 때문에? 당연히 있죠. 익스플로러는 늘 문제예요. 항상 프로젝트 할 때마다 익스플로러랑 아이폰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 할 때 어디까지 맞춰준다는 걸 계약하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무조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하고 제일 민감한 얘기야. 네, 규규님 슬라이드 플러그인은 그쵸. 시간도 제일 빠르고요. 호환성도 높고요. 그리고 직접 짜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오픈된 사이트들 다 소스 보면 아시겠지만 플러그인 안 쓴 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은 거의 거의 대중화 됐죠. 이게 저도 옛날이랑 좀 비슷한데 옛날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7, 8 그러니까 6부터 7, 8 이런 거 계속 포기를 언제 해야 되나, 언제 서비스를 그만둘까 이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제가 제안을 해요. 웬만하면 i10부터 하시죠. 웬만하면 i9부터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는 i9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할만하다. 왜냐하면 옛날에 i6 할 때는 진짜 지옥 같았거든요. 그때 5, 6 버그가 60 몇 개였나 70 몇 개였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6 버전은 진짜 버그 투성이었거든요. 그거 해결하냐고 죽을 똥 쌌는데 그거에 비하면 i9는 정말 천국이다. 그 생각으로 해가지고 i9도 할만하다. 10이면 더 좋고 어차피 CS3는 대부분 다 지원을 하니까 그것만 i9에서 지원 안 하는 CSS만 제외하고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뭐 나쁘진 않다. 아직까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당연히 퍼블리 작업해야죠.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개발 없는 일반 노멀한 페이지들은 퍼블릭 다 100% 작업합니다. 예전에는 웹마스터라고 해서 있었는데 요즘도 있을 거예요. 주로 프리랜서 분들이 많으실 거고 프리랜서 분들이 혼자 다 하고 싶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워드프레스 활용하면 저도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다 하는 편이죠. 정확히 개발은 아니지만 좀 약간 노멀한 사이트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기획부터 개발까지. 근데 실제로 개발 코드를 짜는 건 아니고 이미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약간 커스터마이징 하는 정도로 봐야죠. 그 정도는 좀 경력 많이 쌓으신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i8은 요즘에 잘 안 맞추고요. 저는 i9부터 많이 맞춰요. i8도 맞춰줄 수는 있어요. 맞춰줄 수 있는데 좀 귀찮죠 많이. 어차피 저는 i6부터 시작했으니까 8까지도 뭐 할만은 한데 귀찮다. 그리고 많이 투박해진다 사이트가. 그거를 설득하고 들어가죠. 스크립트로 애니메이션 구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쇼부를 쳐야 돼요. i8까지 해주겠다. 대신에 많이 다를 수 있다. 크롬이나 뭐 엣지나 11보다는 i9, i8에서는 좀 많이 투박해질 수 있다. 그거 감안하면 하겠다라고 조건을 하죠. 100% 똑같이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먼저. 이게 시키는 대로 다 하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나중에 고통입니다, 고통. 진짜 괜히 내가 다 해준다고 똑같이 해준다고 말했다가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가야 돼요. 사실 i8이라는 건 요즘 윈도우 7도 i8 아닐 텐데 i8 실제로 보기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딩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호환성 보기 할 때 F12 눌러가지고 개발자 도구로 보잖아요.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제대로 보려면 그 환경에서 봐야 됩니다. 실제로 11 깔린 데, 10 깔린 데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죠. 저도 그렇게 안 해요, 사실. 그렇게 하는 환경이 나타났으면 그 PC로 가서 수정을 하려고 하지. 근데 이게 일정도 많지도 않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 다 케바케고요. 저번에도 인터뷰 떠봤는데 그 코딩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르더라고요, 이게. 저는 아톰 쓰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좋다는 사람들도 요즘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쓰시는 분들 많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아톰 또는 그 정도로 많이 쓰고요. 브라켓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좋은지. 브라켓 좀 많이 불편하던데. 어떤 분들은 에디트 플러스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에디트 플러스 선호하시는 분들도. 퍼블리셔는 디자이너가 만든 산출물을 가지고 똑같이 재현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반영 디자인할 때 웹부터 해야죠, 당연히. 무조건 웹부터 해야 됩니다. 디자인할 때 어디부터 해요? 웹부터 하지 않아요? 모바일부터 해요? 반응할 때? 큰 데서 작은 데로 갑니다. 그치. 네. 퍼블도 똑같아요. 왜냐면 찌찌뽕. 왜냐면 디자인은 항상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양이 많은 데서 조그만 데로 가는 게 정석이지. 빼야지. 뺄 거 빼고 남는 거 있으니까. 그쵸. 큰 근데 덩어리에서 줄이는 이만한 거니까. 데서 이만큼 늘리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그 포폴 질문들 간혹 올라오시는데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건 카테고리별로 한 번씩 만들어보는 게 좋다. 쇼핑몰, 뱅킹, 기업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바일도 하고 반영도 하고 일반 웹도 하고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씩 해주는 게 다양성에서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건 스프라이트만 하고 어떤 거는 아이콘 폰트만 쓰고 어떤 거는 백그라운드만 쓰고 해서 다양하게 좀 여러 방면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많이 어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타일 가이드는 시안 잡기 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안이 컨펌이 돼야지 스타일 가이드가 나옵니다. 스타일 가이드는 메인 시안 잡기 전에 만들어가는 게 맞나요? 아니에요. 잡을 수가 없지. 잡을 수가 없죠. 시안이 나와야지 거기에 맞게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 수 컬러 있죠. 컨셉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차이점이 물론 있죠. 왜냐면은 그 웹사이트가 각각의 용도가 다 틀리잖아요. 쇼핑몰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 데고, 포플은 많은 정보를 포플 사이트면 포트폴리오 써요. 포플. 포플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작업한 거를 그 사람한테 전달해주기 위한 사이트고, 그다음에 기업 사이트는 홍보를 위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분명히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근데 요즘 기업 사이트나 원페이지로 가잖아. 그렇죠. 원페이지로 가죠. 근데 그 틀은 비슷한 것 같아요. 원페이지로. 작은 기업 사이트 같은 거. 근데 오히려 보면은 이제 포폴이나 기업 사이트는 어느 정도 틀이 고정이 돼 있어요. 웬만해서는 크게 변하진 않는데 뭐 트렌드를 따라가긴 하지만,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아기자기한 요소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 깊게 봤다가 나중에 차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첫 직장 디자인할 때 무조건 에이전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를 운영 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저기 쿠팡이나 아니면 저기 NC나 네이버나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디자인이 그런 데를 이제 첫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데로 떠돌게 돼요. 그 같은 분야로. 대기업 쪽으로 계속? 그치.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G마켓을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신입 거의 뭐 주임 정도급 되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 이벤트 작업을 해요. 계속 다니면서 롯데마트에 가서도 이벤트 작업하고 있고, 어디 가서도 이벤트 작업하고 있고, 대기업을 돌아다니긴 하는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전혀 없어요. 맞아요. 윗사람들이 다 하지. 그래서 저도 에이전시를 추천하는 이유가 이것저것 다 만들어보고 산전수작 어느 정도 겪어봐야지 자기가 실력도 많이 늘고 그리고 퀄리티도 같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운영 가는 게 좀 편하긴 하거든요. 처음부터 운영하기 시작하면 계속 운영만 돌기 때문에 그렇죠. 운영이라는 구축을 할 수가 없어요. 운영은 일단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근데 연봉이 그쪽이 더 세긴 하겠지. 운영 싸. G마켓이나 뭐 이런데 그렇게 전직으로 세진 가면 그렇게 세진 않아. 에이전시보다 낫지 않아요? 처음엔 에이전시보다 낫죠. 그 뒤로 가도 그럼 아닌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내가 아니야, 그러진 않아. 내가 볼 때. 단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나 G마켓 다닌다, 어디 다닌다라는 네임밸류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일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 어디 은행 쪽 사이트를 만들려고 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나? 처음 입문할 때 되잖아요. 처음 입문할 때 디자인을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다 예뻐 보이니까. 어떤 게 예를 들어서 핀터레스트에 있는 디자인들은 사실 현실성 없는 디자인이잖아요. 초보들은 좀 그럴 수 있겠죠. 그 디자인 자체는 현실성 없잖아요, 솔직히. 현실성 있는 것도 컨셉 사이트잖아, 대부분. 약간 난 솔직히 핀터레스트나 드리블 이런 데 있는 사이트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나라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약간 모터쇼에서 컨셉카 보는 느낌.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걔네들은 거의 다 영어잖아. 영어는 예뻐. 근데 한글로 대입하면 퀄리티 확 떨어져 보이는 것도 있지 않아요? 일단 근데 내가 판단했을 때 디자이너가 보는 그걸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이제 없이 일단 보기 편하고 일단 색감이 밸런스가 잘 맞은 상태고 그다음에 근데 입문한 사람들은 밸런스를 모르잖아. 그쵸 밸런스를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잘 된 사이트라고 보면은 그걸 자꾸 보다 보면은 밸런스를 알 수가 있어요. 감각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야? 느낌으로 아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초보들이 작업을 했을 때 보면은 색이 되게 밸런스가 안 맞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화려하게 사실은. 쓰잖아. 화려하게 쓰거나 아니면 되게 파스텔 많이 쓰거나 여자분들은 되게 파스텔 좀 꽤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일단 디자인 봤을 때는 일단 컬러가 일단 중요하고 레이아웃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간과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폰트를 좀 잘 보셔야 돼요. 폰트 간격이라든지 이 자감 그러니까 이 높이 그 다음에 이 메뉴나 이 컬럼에서 폰트를 제목을 어떻게 썼고 안에 내용을 어떻게 썼고 아이콘하고 어떻게 매치를 시켰는지 요런 거를 좀 보시면은 넣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냥 이 폰트를 자간을 100% 넣고 쓰는 거라 마이너스 50% 넣고 쓰는 느낌이 거랑 다르지. 느낌은 정말 틀려요. 그게 덩어리감이 있느냐 그쵸. 아니면 약간 따로 노느냐 그 느낌 좀 있죠. 그게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디자인 틀에다가 폰트를 그렇게 두 가지만 넣고 했어도 굉장히 틀려요 느낌이. 기간이 끝나면 이게 사실 이게 회사 문제거든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회사에서 그만둬야죠. 근데 회사에 힘이 없으면 끌려다니는 거고. 왜냐면 그 다음 업무, 그 다음 프로젝트를 따려고. 일단 유지보수는요. 일단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유지보수 계약을 따로 해요. 1년에 뭐 얼마 계약을 뭐 그렇죠. 어느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칠 건지. 그러니까 그걸 계약을 하는 거고 하자보수는 내가 개발을 해서 이 회사에서 개발을 했어요. 개발했을 때 하자보수는 보통 1년이거든요. 1년이 그냥 돼요. 그거는 저 큰 틀을 바꾸지 않는 자잘자잘한 그 하자가 있을 때 고쳐주는 게 1년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운영하는 거랑 많이 틀리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 계약의 계약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회사가 처음에 계약했을 때 계약서에 하자보수의 범위와 유지보수의 범위를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벤트 같은 거 바꿔달라고 이벤트 바꿔주고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이벤트가 개발까지 포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꿔주고 이러는데 하자보수는 이벤트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바꿔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하자가 아니니까 그건. 하자라는 건 이게 건축이랑 똑같아요. 내가 집 졌는데 물 새면 하자인 거고 네. 집 졌는데 뭐 벽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유지보수인 거고 1개월 되면 시니퍼블이고요. 사수도 없으시고 그냥 그쵸 사수 없으면 나만의 세상에서 코딩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스스로 노력하시면서 퀄리티 계속 높이셔야 돼요. 계속 스스로 공부하시고 아니 스터디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 추천하지 않아서 과외를 받으시던 학원을 다니시던 해가지고 계속 퀄리티 높이셔야 돼요. 그건 스스로의 역량밖에 없습니다. 저작권은 그걸 만든 회사에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작업 의뢰가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한테 저작권이 있습니다. 더 넘어가는 건데 의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한 그쵸. 소유물은 전부 다 넘어가는 거죠. 우린 그 작업에 대해서 왜냐면 저작권에 대한 작업에 대한 돈을 다 지불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리소스 저작권과는 그것도 다 저작권 가지고 있는 거죠 삼성 쪽에서. 예를 들어 클립아트에서 이미지를 받았어. 근데 저작권 너 대신 대행해서 만들어서 삼성에 넘겼어. 그럼 그 사진은 누구 거예요? 그것도 삼성 거라고 봐야죠 사실은. 사진 난 잘 모르겠어. 안 읽어봤어. 리소스를 하지 말고 그냥 사이트로 그냥 전체 봤을 때는 그냥 삼성 거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눈으로 보는 게 맞추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자간을 마이너스 50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간을 마이너스 50 주면 난리 나요. 0.5로 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50이면. 마이너스 100이면 0.1, 100분의 1로 주시면 맞아요. 시안 나오면 시안이랑 똑같이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 똑같이 만드는데 1픽셀까지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사하게 만들면 됩니다. 딱 봤을 때
근데 잘 나왔네.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그 정도로. 디자인 저 같은 경우에도 1픽셀 벗어나는 거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은. 아 진짜? 나 무시했는데. 보이는데 그냥 특별히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정상인데 정말 눈에 이상하다 생각했을 때는 컴플레인해서 맞춰달라고 해요. 그건 맞춰야지. 네, 보여요. 누가 주도하지 않으니까요. 누가 주도한다는 건 스터디가 아니에요. 강의지. 스터디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한둘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더 그냥 안 되겠죠. 퍼블 같은 경우는 개발자 협업은 우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선은 스크립트 얘기부터 하겠죠. 스크립트 누가 할 거냐?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냥 당연히 퍼블이 하는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까지 넘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스크립트 자체는 개발해야 된다. 근데 전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퍼블이 합니다. 프론트는 다. 그리고 그 다음에 UTF 이런 거 캐릭터 셋 맞춰야 돼요. UTF-8로 할 거냐, EUC-KR로 할 거냐, 그것도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서버 세팅도 있고, 그리고 as is 기존에 있는 사이트를 수정하는 거면 그 캐릭터 셋도 같이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clude는 당연히 안 해주고, 그리고 급한 페이지에 뭐부터 쳐야 될지 알려줘야 되고, 뭐부터 급한지 알려주고, 공통부터 쳐줘야 돼요. 공통이라는 건 헤더부터 위주로 쳐주셔야 되고, 메뉴랑 컨텐츠는 우선순위 정하고 뭐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레이아웃부터 먼저 치지 않아요? 상단이랑 메뉴 쪽 그러니까 공통으로 공통 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지 우선순위를 잡아야죠. 개발이랑 같이. 디자이너 의도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얘 디자인을 너한테 넘겼어. 근데 내가 퍼블리싱 했어. 근데 디자이너가 찾아오니 이건 내 의도대로 코딩한 게 아니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어디가 뭐 어떠냐고. 어디가 어떻게 됐냐. 근데 디자이너가 또 없대. 그럼 못 고치지. 근데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았어? 위에서 윗분이 아니 사실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디자이너가 없는데. 데려오세요. 이분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기 디자이너 있어. 저 키는 큽니다. 제가 키로 그냥 키로 누를 거야. 키가 크잖아 내가. 185예요. 185. 다음에 오는 사실 5,000명 특집이라고 했지만 제가 사실 녹화 영상 이미 찍어놔가지고 5,000명에 대해서 우선은 그냥 놀러 오셨길래 태풍도 오시고 태풍 닝닝님께서 오셔가지고 겸사겸사 그냥 할 것도 없고 만났는데 어떻게 라이브 찍자고 제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 또 찍게 돼가지고